최근에 공개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 4.3에 대한 설명이 현재의 교과서보다는 대부분 보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는 군경의 강경 진압에 저항한 무장대와 제주 도민들을 반란군으로 표현해 교육청이 수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교육부 심사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는 모두 9곳. 이 가운데 8곳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고 한 곳은 새롭게 참여했습니다. 동아출판과 천재교육 등 5개 출판사는 4.3 집필 기준에 따라 제주 4.3의 정의와 진압 시기, 주체, 봉기 세력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3 특별법과 배보상, 군법회의 무죄 판결 등의 내용까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당시에 무고한 우리 제주도민들이 학살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들어간 점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한국학력평가원은 제주 4.3 사건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나 여순특별법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을 썼는데 군경의 강경 진압에 저항했던 당시 상황은 모두 빼고 반란군으로만 설명해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그 진압 대상이 반란군으로 묘사될 오해가 있고 또한 진상보고서에 근거해서 이 내용이 맞지 않음을 출판사에 강력 수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 잘못 기술된 내용이 추가로 발견되면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해 수사에 나선 것이 확인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희 씨가 제주에 갖고 있는 별장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별장은 문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마다 자주 찾았던 곳인데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별장 사진만 찍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 해안의 한적한 마을. 돌담 하나 사이로 바다와 맞닿은 단독주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별장입니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이곳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쯤. 검찰 관계자 4명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문다혜 씨 측의 연락을 받은 지역 주민이 입회한 가운데 이뤄졌고 불과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한 얼마나 있다 갔습니까? 집사 안에는 가신 지한 10분 정도? 그럼 뭐 한 10분 정도 있다 나갔다고요? 일단 잠깐 있다 사진 좀 찍고. 아, 그 안에 사진 찍고 가져간 건 없었어요? 네, 가져간 건 없었어요. 그 가져간 건 없다는 사실이 있어서 제가 그때 받았고. 이곳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소유의 주택인데요.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평소에는 공유 민박 형태로 손님들을 받아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여기 사람이 좀 뭐 있던가요? 평소에 살아먹고 이제 집중해가지고 한달 살에 이거 입주가래가지고 누가 연락 와가지고 민박 쓰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내국인 거예요. 주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여름에도 이곳에 머물다 갔었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여름 휴가 때 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신 적 없으세요? 여름에 휴가 때 가끔 뭐 오십니다. 아, 그 만나 보셨어요? 저는 지나쳐만 봤어요. 문다혜 씨는 이 별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초대 과거사 위원장을 지냈는데 1993년 이곳에 별장을 지은 뒤 30년 동안 소유했습니다. 검찰은 뚜렷한 소득이 없었던 문다혜 씨가 제주에 별장을 어떻게 샀는지 자금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며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별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대중교통수단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한 시내 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불법 정비를 한다며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보는 MBC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에서 10년 넘게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이강수 씨. 지난달 중순 버스 충전을 하다가 바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의 크기가 달라 너트가 반 이상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은 열흘 넘게 연차를 간 상황. 이 씨는 자격증이 없는 보조 직원 2명이 고장난 버스 수리를 대신 맡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목숨을 걸고 승객하고 우리 기사분들하고 이런 저기를 위험을 안고서 타고 운행이 되는 거죠. 회사 측은 볼트와 너트 크기가 맞지 않지만 잘 고정돼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라도 바퀴 교체 등 기초 수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브레이크 전체를 교체한다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뭐 브레이크 패드 같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타이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핸들이나 바퀴 등 방향을 조정하는 조향 장치를 정비하려면 산업기사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타이어 점검과 오일 교환 등은 정비업에 포함되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퀴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불법 정비 여부를 떠나 정비 불량으로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볼트하고 너트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거나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에 그쪽 파손될 가능성이 있어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은 사고가 우려된다며 국민신문고에 회사를 불법 정비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민원을 전달받은 제주도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맘때쯤이면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행위가 전국적으로 종종 들려오곤 하는데요. 강원 지역의 원산지 위반 단속 현장을 춘천 MBC 김도균 기자가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강원도의 한 정육점, 원산지 단속팀이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합니다. 고기를 받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원산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면 항생제 성분 때문에 검사 키트에 2줄이 나와야 하지만 검사 결과 한 줄만 선명합니다. 국산 돼지고기보다 절반이나 싼 수입산을 속여 판 겁니다. 단속팀은 이 정육점을 7월부터 수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11번 샀는데 9번이 수입산으로 판명됐습니다. 정육점 창고를 수색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확보한 뒤 검사 결과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정육점이 챙긴 부당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한 뒤 업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거짓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미표시하였을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672곳,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347건에 달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도 325곳 적발됐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예방과 단속도 강화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오늘 아침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낮부터 동풍이 불면서 제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락가락 비가 가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도에 약 2달간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어제 모두 해제됐습니다. 특보가 해제돼도 당분간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의 양이 많아서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습니다.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는데요.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열대야 기준인 밤사이 최저기온 25도를 웃돌면서 아침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5도, 산간 지역은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북부 지역 32도, 남부와 동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고 서부 지역에 있는 비양도는 낮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도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도내 재래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31만 4,200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지난해보다 33% 올랐고 시금치도 47% 올랐는데 옥돔은 20%, 송편은 10% 내렸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명절 높은 물가에 대비해 물가 조사를 확대하고 특별 보증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까지 소비자 물가 안정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중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장바구니 물가 품목에 대한 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자금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 피해자들에게는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 재포장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설 명절에 과대 포장 점검을 벌여 모두 3건을 적발했습니다. 운행 중이던 차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에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전부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달리던 중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난 뒤 불길이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2일에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1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오영훈 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출석시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과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